나는 일환성 쌍둥이다. 동생은 이혼한 친아빠 아래서 자랐고 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엄마와 새아빠 사이에서 자랐는데 다행히 새아빠는 엄마를 많이 사랑해 주셨다. 엄마는 새아빠를 만나고서 행복해 보였다. 난 새아빠가 고마운 분이시고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이라서 항상 더 조심스러웠다. 새아빠가 거실에 계시면 난 아빠를 배려해 살금살금 다닐 정도였다. 새아빠는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해주셨고 불쌍한 사람은 다 도와주신다. 그래서 주변에선 아빠가 왕이다. 대신 다 나를 따르라는 주의시다.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은 다 묵살하신다. 그래서 늦게까지 아빠라는 말이 안 나온 것 같다. 한 번은 사춘기 때였다. 누군가와 사랑에 빠진 걸 아빠한테 말했더니 아빠는 그 남자보다 자기가 더 낫다고 하셨다. 그래서 나도 새아빠가 더 좋다고 쑥스럽게 표현하면 아빠는 감히 자신을 평가하지 말라고 하신다. 이렇게 엉뚱하면서도 싸하게 분위기를 만들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눈치 보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 이런 일상이 지속되면서 내 자존감은 점점 더 낮아졌고 사촌들은 아빠라고 불러라, 새아빠한테 잘해드려라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았다. 그래서인지 언제부턴가 숨는 버릇이 생겼다. 그런 일상이 이어지면서 멘탈이 약해져서 나 자신을 위해 사춘기 때 꼭꼭 숨어버렸다. 그래도 엄마만 행복하면 됐기에 별로 중요하진 않았다. 그리고 소소하게 지냈다. 그런데 사건이 터졌다. 중학교 때 머리를 기르고 싶어서 계속 길렀는데 엄마는 그게 마음에 안 드셨나 보다. 나도 사춘기인지라 폭발해서 엄마한테 대들었다. 머리 좀 냅두라고. 그 광경을 보고 새아빠는 내 뺨을 후려치셨고 나도 모르게 처음으로 새아빠를 째려봤다. 새아빠는 양쪽 뺨을 12대 정도 번갈아 가면서 갈기셨고 나는 더 째려봤다. 그리고 새아빠는 주방 가위를 가져와 내 머리를 다 잘라버렸다. 그래도 그 사건은 내가 엄마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생각했다. 나는 그 일 말고는 칭찬받기 위해 아빠를 거스르는 일은 잘 안 했다. 그리고 어른들한테 혼나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도 늘었던 것 같다. 엄마는 좋으신 분이다. 근데 나와 공감을 잘 못해주신다. 내가 먹으려고 빵 하나를 사와서 먹으려고 하면 이거 아빠 주자. 그래야 너가 사랑받아.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새아빠한테 가서 이거 당신 먹으라고 유리가 사왔어. 이런 경우가 많다. 나는 속으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했지만 엄마가 날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냥 이렇게 넘겼다. 어버이날에는 엄마가 엄마 거는 카네이션 주지 말고 아빠 거는 꼭 줘라 해서 항상 챙겨드린다. 그런데 언젠가 카네이션을 내가 직접 만들어서 달아드렸는데 10분 뒤에 다시 새아빠한테 갔더니 그 카네이션은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었다. 상처를 받았지만 그러려니 했다. 남자니까 꽃을 안 좋아하신다. 나를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고마운 거다. 난 이렇게 스스로 그 상황을 합리화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아무리 배려하고 착하게 살아도 우리 가족은 날 이상한 애 취급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새아빠도 애교가 없는 내가 마음에 안 들었을 거다. 내가 성인이 되고 나서 결혼 문제로 새아빠랑 크게 다툰 일이 있었다. 내가 2년간 사귄 사람이 있는데 헤어지고 나서 2년간 연락이 없다가 나를 아직까지 못 잊고 있다고. 그쪽 부모님도 나를 너무 원하셔서 나랑 결혼을 생각 중이셨다. 근데 성격도 안 맞고 결정적으로 남친이 잠자리에서 큰 실수를 했다. 그래서 같이 있기가 싫어서 헤어졌다. 나이도 나보다 12살이 많다. 근데 엄마는 내 의견은 듣지도 않은 채 아빠한테 가서 나를 이상한 사람처럼 설명하셨다. 그래서 아빠한테 불려갔다. 난 진솔한 대화가 하고 싶었다. 근데 새아빠는 무조건 연락하라고 하신다. 잠자리 얘기는 할 수가 없어서 좀 더 생각해 볼게요. 라고만 했다. 근데 새아빠는 그게 내 결론이냐? 이러시면서 강하게 나오셨다. 새아빠는 당장 연락하라고 하셨고 그 순간 나도 꼭지가 돌아서 못하겠다고.
제 사랑은 제가 알아서 찾을게요. 라고 말했다. 그러자 새아빠가 이 말을 하셨고 나는 이 말 한마디에 마음이 모두 무너져 내렸다. 너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나는 이상하다. 너를 좋아해주는 사람도 있나? 이 말에 당장 집을 나가겠다고 하자. 새아빠는 나간다는 건 우리랑 단절하는 걸 의미하는데 단절할 거냐 아니면 그 남자한테 전화할 거냐? 어느 쪽이냐? 이러시는 거다. 아, 난 진짜 많이 무너졌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이가 안 좋다. 새아빠가 나한테 습관처럼 하는 말이 있다. 엄마 믿고 까분다. 엄마는 널 너무 사랑한다. 이 말을 입에 달고 사신다. 지금은 인사만 하는데 엄마 없을 땐 인사를 안 받아주고 있을 땐 받아준다. 그리고 엄마 때문에 결국 그 남자한테 연락을 했지만 그 남자는 내 전화를 받지 않았다. 새아빠는 나만 빼고 단톡방에서 두 올케와 행복하게 단톡을 즐기신다. 새아빠랑 작은 올케는 나를 아예 무시하고 다른 가족들은 나를 많이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난 아빠가 있는 집이 싫다. 숨이 막힐 것만 같다. 내 마음은 이미 모두 무너져 내렸고 가족들은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는다. 난 계속 혼자 이렇게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 사연자님, 마음이 많이 답답하시죠? 사연을 듣고 있는 저도 마음이 많이 무겁네요. 저도 어릴 적 권위적인 아버지로부터 매맞고 막말에 시달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속마음을 한마디도 나누질 못했죠. 밥을 먹을 때도 한마디 말 없이 밥만 먹었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실 때 병문안간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본 게 처음이라 좀 당황했는데 내가 내 성격을 못 이겨 표현은 못했지만 널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자식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하고 숨을 거두실 정도로 권위적인 성향은 그렇게도 잘 고쳐지지 않나 봅니다. 그 순간 아버지에 대한 악감정이 풀렸는데 얼마 후 아버지는 옆에 안 계시더군요. 사연자님을 향한 아버지의 표현은 거칠어도 마음은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 감정의 골이 생겼어도 서로의 진심을 알게 되면 불편한 마음도 녹아지고 표현하는 방법도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요? 청취자 여러분, 사연자님께 힘이 되는 말이나 조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사연자님께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